여기요? 누구 맛집도 아니고 소넷이라고 2020년도 미슐랭 성공기에 떴는데 식당 평가가 5.0점인 거예요. 5.0점 만점인데 심지어 이제 리뷰를 남긴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5.0점인 거야. 아니 이 식당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카람이랑 가자. 우리가 선발대가 되자.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선발대가 돼야겠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먹었던 곳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낌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냐면 아쉬움이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소넷입니다. 격전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는 여기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만큼 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약자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석에다가 룸이 따로 있습니다. 룸차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방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방이긴 합니다. 디귿자 라인에 냉장고 들어가고 가운데에 이렇게 그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퀄리티 컨트롤하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했던 주방도 이런 주방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한테는 이 디귿자 주방만큼 안정적인 곳이 없어요. 메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만 9천 원이고요. 미슐랭 등재 전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낮았었는데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올리면서 고지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 가격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흑백요리사 나온 분 중에 내평 외톨이님이 식당 가격을 올려가지고 되게 그 여론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요새 식당 가격 올려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데 왜 올리셨나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사실 저도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분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좀 써서 더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회가 아니면 그런 걸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다. 이게 그 재료가 똑같은 상황에서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면 이제 6만 원을 남겨먹겠다가 되는데 재료값이 똑같이 늘어나면은 사실 돈 벌려고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파인다이닝은 돈 벌려고 하는 식당이 아니긴 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돈을 벌고 싶으면 단품 매장이나 다른 걸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인한테 관심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요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서 이제 가격을 올린 것 뿐인데 똑같은 메뉴를 값을 올려서 파는 것처럼 이제 된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비싼 재료가 맛 차이가 큰 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캐비어를 써본 적이 없는 매장인데 캐비어를 써보고 싶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캐비어는 비싼 식재료니까. 그 소넷 리뷰로 돌아가서 지금 메뉴판을 제가 2개로 끊어서 찍었어요. 왜 2개로 끊어서 찍었느냐? 여기 나오는 이 5개는 웰컴 푸드라고 해서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스타일로 5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가 본 메뉴입니다. 본 메뉴 코스 5개에 어뮤즈부시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 메뉴 중에 메인을 이제 오리가슴살에서 한우 채끝 등심으로 바꾸고 싶으면 25,000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왜 돈을 더 주고 채끝 등심으로 바꿔야 되는지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저의 그 스테이크 이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오리가슴살을 먹습니다. 이 요리 실력의 정점이라는 셰프들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채끝 등심하고 완심을 또 먹어야 돼? 이게 너무 아쉽다 이거야. 감태입니다. 소넷이 좋은 점은 뭐냐? 이 메뉴판을 옆에다 두고 먹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메뉴판에 나와 있는 재료들의 맛이 그대로 납니다. 여기 보면은 단새우, 우니, 성게, 바질, 감태 딱 요거 맛이 납니다. 단새우의 끈적끈적하면서 달콤한 느낌, 이 우니 페이스트, 우니로 만든 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되직하고 끈적거리는 우니에서 나야 되는 그 성게의 감칠맛, 바질의 신선한 향, 감태의 바다 냄새 딱 그대로 나요. 근데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딱 있는데 이 안에 라임이 한 조각 들어있는데 그 라임 한 조각 때문에 묵직할 수 있는 이 음식에 생기가 확 돌면서 입안에 산미가 쫙 퍼지면서 처음 먹은 음식이 생각보다 강렬한 향이 많거든요. 여기 감태라던가 뭐 바질, 단새우, 우니 그거 싹 씻어주면서 식욕이 그냥 확 올라갑니다. 제가 오래 갔던 레스토랑 중에서 향을 가장 잘 쓰고 향을 되게 공격적으로 쓰는데 밸런스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좋아. 2번째 요리 우니예요. 위에 있는 건 적시소,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브리오슈. 숨긴 맛이 또 뭐가 있을까? 시소 아이올리, 시소로 만든 아이올리가 있어요. 시소가 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녹색 허브 특유의 향이 되게 센 녀석이기 때문에 입을 좀 정리해주는 와사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 소넷의 음식은 되게 향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향에 집중돼서 음식을 먹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셰프가 구상한 이 맛의 프로파일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냥 딱딱 들어와. 강렬하게. 이 브리오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분기가 많은 쫄깃쫄깃한 느낌까지 드는 브리오시였거든요. 저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성게알과 빵을 먹으면 성게알의 향이 너무 오버파워링 돼가지고 이 빵 향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 근데 여기는 주인공이 이 브리오슈예요. 브리오슈의 버터의 고소함과 브리오슈 빵의 식감을 끝까지 느낄 수 있어. 이 고소한 버터, 쫀득쫀득한 브리오슈의 식감 이런 게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맛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충격과 공포.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에어 바게트인데 딱딱한 겉면에 바삭한 느낌만 있는 바게트예요. 속은 비어있어. 공갈빵 같은 거거든요. 딱 먹으면 꽈직하고 씹혀지면서 그 바게트의 고소한, 바게트 껍데기의 그 고소한 향이 나. 그러면서 위에 있는 건 치즈랑 햄이란 말이야. 프로슈토입니다. 에어 바게트, 브라운 치즈, 프로슈토. 브라운 치즈라 그래가지고 그 SNS 같은 거에 노란색 뭐 이런 버터같이 생긴 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는 그 치즈 있어요. 숙성돼가지고 되게 좀 향도 강하면서 고소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거거든요. 딱 씹으면 안에서 치즈향 팍 터지면서 생햄이랑 같이 먹으면 잠봉배를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식감이 완전 바삭바삭하고 크런치한 거지. 자,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씨가. 바삭을 넘어서 빠자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씨가 튜일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 푸아그라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하죠? 이 소스는 이제 그 가스트릭인데 라즈베리로 만든 가스트릭. 라즈베리 즙과 꿀 같은 거를 졸여가지고 끈적하게 만들어낸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우장홍초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아그라랑 베리 계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리 계열의 산미가 푸아그라의 느끼한 맛을 죽여주기 때문에 이 시가롤에는 뭐가 들어가냐? 카카오가 들어가요. 이게 왜 까만색이냐? 카카오 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초콜릿의 향이 느껴지죠?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그 담배째처럼 해놓은 게 이게 그 트러플인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시가처럼 찍어서 먹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푸아그라의 크림의 향, 안에 버번 같은 걸 살짝 넣어가지고 알코올기도 살짝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그 생알코올 냄새가 푸아그라에 튈 수 있는 간향이나 이런 걸 또 잡아줍니다. 여기 한번 찍어서 트러플로 반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 라즈베리 가스트릭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가 먹어본 푸아그라 크림 중에 제일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푸아그라가 간이 조금 더 많아지면 푸아그라 향이 너무 세져가지고 약간 좀 우웩할 수도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생 알코올 향이 너무 나가지고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놨어. 이 바삭바삭한 느낌에서 카카오 향 은근하게 풍기면서 이 푸아그라 크림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향을 진짜 잘 써. 이 카카오 향, 푸아그라 향, 트러플 향, 라즈베리 향, 이걸 다 온전히 먹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밸런스 좋았던 디쉬. 와플입니다, 여러분. 와플이에요. 많이 보는 그 와플 대학의 그 와플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건 뭐죠? 트러플이죠. 밑에 잼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다 버섯으로 만든 잼이에요. 트러플 와플, 훈연 버터, 프레쉬 트러플, 송이버섯 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입 딱 먹잖아요. 아, 이것은 가을의 맛이구나. 아, 이것은 겨울의 맛이구나. 가을, 겨울에 느낄 수 있는 숲에서 울창하게 자라는 이 버섯들의 이 쿰쿰한 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딱 먹자마자 입안에 버섯 향이 물씬하게 풍기면서 이 와플 자체에도 뭔가 버섯이 들어가 있어. 그냥 와플 반죽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의 맛으로 사로잡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5가지예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개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통각으로 매운맛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6가지 맛밖에 존재할 리가 없잖아. 사실 맛을 결정짓는 건 향이란 말이야. 후각하고 미각이 섞이면서 이게 그 음식의 맛이 결정되는 거라 향이 되게 중요해. 향을 잘 쓰면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진짜 너무 좋아. 카라미도 진짜 개극찬하면서 먹었어. 자, 이제 본 음식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바다의 맛, 육고기의 맛, 가을의 맛, 겨울의 맛 다 나왔어. 근데 갑자기 노선을 확 틀어요. 갑자기 여름 맛이 나오네? 여름 맛이에요. 토마토입니다.
훈연 브라타 치즈, 토마토 워터입니다. 여러분 왜 그 바나나 우유는 원래 하얗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토마토 주스는 원래 황금색이에요. 토마토 주스는 빨간색일까요? 아니요. 토마토 펄프 때문에 빨갛게 느껴지는 거고요. 토마토 즙을 커피 필터에다가 한번 걸르면 금빛 보리차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토마토 즙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간 다음에 소창이라는 아주 고운 천이나 커피 필터 같은 데에다가 걸어두시면 돼요. 그럼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이 토마토 물이 감칠맛이 개 지려요. 그냥 이것만 마셔도 맛있어. 토마토랑 바질이랑 생마늘이랑 갈아가지고 소금 같은 거 그냥 살짝만 타가지고 먹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 즙이 없어요. 토마토 자체가 감칠맛이 터지는 재료라 이거를 국물을 떠서 먹으면 토마토의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밑에 있는 이 훈연한 브라타 치즈의 고소한 맛까지 같이 섞이면서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차가운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산뜻해. 감칠맛도 미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이것은 뭐냐? 리조또인데요. 구운 전복, 흑보리 리조또, 연근 피클, 전복 내장입니다. 이건 약간 저는 리버스 리조또라고 생각했어요. 리버스 리조또. 왜냐? 보통 전복죽에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건 쌀이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전복이죠. 근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전복이고요. 꼬들꼬들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쌀이에요. 흑보리가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익혀져 있어. 근데 전복은 개 부드러워. 여기에 이제 그 팽이버섯과 여기 군데군데에 있는 이 전복 내장, 개우소스라 그러죠. 이게 맛의 전반적인 맛을 무겁고 깊게 만드는데 여기서 킥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 있죠. 요게 바로 피클이에요. 뭘로 만든 피클이냐? 연근으로 만든 피클인데 이 사각사각하면서 새콤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무거운 크림 베이스의 리조또, 전복, 개우소스를 입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해줍니다.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던 흑보리 리조또. 전복 쿠킹 상태도 좋았고요. 리조또가 아주 꼬들꼬들하게 익혀져 있는데 요거 작은 포크로 이렇게 떠먹는 거거든요. 이 집기의 선정 자체도 너무 좋았다. 대구예요. 저는 대구가 나온 게 아쉬웠습니다. 왜? 조리가 잘못됐냐? 아니요. 근데 뭐가 아쉬웠죠? 다른 생선은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대구도 이렇게 맛있는데 다른 생선을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가 나온 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 요거를 잘라봤습니다. 반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시금치 소스거든요. 저는 시금치로 만든 소스에서 이렇게 강렬한 시금치 향이 나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충격이에요. 여기는 향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잘 써요. 이 시금치 소스를 먹으면서 저는 시금치 밭에 온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느꼈어요. 제가 먹어봤던 시금치 소스 중에 가장 시금치스럽고요. 맛있습니다. 오리. 지금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여기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움이 있었냐? 저는 현업일 때도 오리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많이 올렸고요. 특히 이제 저한테 메인 메뉴를 짤 수 있는 권한이 온 시기부터는 거의 오리 가슴살을 메인으로 밀었어요. 저는 이제 오리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많이 해왔어가지고 오리 스테이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리 스테이크를 렌더링이라 그러거든요. 이 가슴의 기름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오리 스테이크는 이거를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기름을 날리면서 수분도 같이 날리면서 이 껍질 부분을 바짝하게 말려주는 느낌으로 압축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 겉부분의 지방과 이 살이 붙는 부분에 지방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질겨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랬어요. 스테이크가 잘 안 썰립니다. 손에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부분이 살짝 질김이 있습니다. 살코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살코기는 너무 이상적이게 잘 익혀졌고 육즙도 충분하고 좋아요. 근데 이 살과 지방이 맞붙는 부분에 있는 이 지방막이 열을 조금 더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살짝 질긴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니쉬도 맛있었고 다 좋았습니다. 가니쉬가 이제 요거는 라디치오를 얇게 썰어가지고 라디치오가 약간 좀 적양배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납니다. 라디치오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피클처럼 만든 거고 가운데 있는 건 가지 퓨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비트입니다. 비트랑 오리는
뭐 찰떡궁합인 식재료예요. 라디치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정석 조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플레이버 바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책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거기 보면은 오리랑 잘 어울리는 거 보면은 쭉쭉쭉쭉 나오는 거 중에 라디치오 있고요, 비트루트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코스였고요. 오리 뭐 살코기 익힌 부분은 너무 좋았어요. 다만 이 껍질 쪽, 스킨 쪽이 살짝 아쉬웠다. 자, 그리고 솔직히 소넷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디저트입니다. 디저트가 맛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향이 되게 좋아요. 딸기는 딸기 향이 나고 초콜릿은 초콜릿 향이 나고 모든 게 다 온전한 향과 맛을 즐기고 있는데 접시에다가 플레이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게 신기할 수가 없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이세요? 이거 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저예요. 이거 플레이팅하는 거 지금. 이거 언제죠? 13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13년 전에. 저한테는 이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이거 플레이트에만 담았었어도 저는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특이한 케이스죠. 맛은 좋았거든요. 맛은 진짜 좋았어요. 맛이 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액화질소 특유의 낮은 온도감 때문에 딸기 향이 제대로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딸기 향이 명확하게 살아있어. 인공적인 딸기 향도 아니고 딸기의 딸기 향이야. 오리지널 딸기 향을 잘 집어넣어 넣어가지고 딸기와 초콜릿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맛 프로파일의 조합이고 향도 너무 좋은데 이 플레이팅 방식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소넷을 다녀왔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입니다. 정말로. 3월 달에 미슐랭 발표를 할 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별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만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식당이에요. 이 정도 음식이면은 1년 내로는 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약할 수 있을 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추드립니다.